네, 안녕하십니까. 펀드 마케팅 팀의 김동훈 차장입니다. 지금 시간은 새벽 시간이고요. 새벽 5시 한 반 정도 됐는데, 어제 좀 눈이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이상하게 어제 좀 몸이 좀 피곤해서 일찍 잠이 들어서 좀 새벽에 좀 일찍 깼습니다. 원래는 어제 녹화를 좀 하려다가, 피곤해서 잠이 드는 바람에 지금 녹화를 하는데요. 오랜만이시죠? 근데 이제 녹화를 한 이유는 이거를 문서나 그냥 밴드 글로 쓰려다가 말로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좀 시간을 들여서 녹화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길게는 안 할 거고요. 핵심만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뭐 아시다시피 LG 에너지 솔루션, 뭐 줄임말 줄여서 LG 엔솔이라고 그러죠. LG 엔솔이 이제 청약 어제 보러 개인 청약 끝났고 다음 주 27일 목요일 날 상장이 예정됐습니다. 그래서 요 며칠 사이에 그 채권 공모주 펀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저희뿐만 아니고 시장 전체에서 좀 금액이 좀 많이 들어오는 편이거든요. 물론 개인 청약이라든가 기관 투자 청약 같은 경우에도 경쟁률이 엄청 치열했고요. 멀리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그 공모가는 30만 원이고 상장 후 시가총액이 한 70조 돼 있는데 뭐 많이 보는 데는 100조까지 지금 보는 데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뭐 대봐야겠지만 어쨌든 규모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관심이 시장에서 엄청 많다. 오히려 너무 과도하다는 일부 이야기도 있고 제 생각에도 조금 지나치지 않나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들고요. 그렇죠? 그리고 어제 청약이 끝났죠. 전 안 했습니다. 전 안 했지만 뭐 직원분들 중에 하신 분들이 꽤 있으신 걸 알고 있고요. 예, 어떤 대박 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상장은 1월 27일이에요. 다음 주 목요일 맞죠?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 뭐 이런 내용보다는 이 공모주 펀드의 특징, 주식과 다르기 때문에 이 기준가 적용이라든가 환매, 그리고 뭐 그 입실날 따상이 됐을 때 펀드 기준가에 어떻게 반영이 되고 내가 따상 효과만 보고 싶다. 그러면 언제 환매에 들어가야 되냐. 물론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공모주 펀드를 의외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아서 그 문서도 시행을 했지만 한번 말로 설명해 드리려고 좀 찍고 있고요. 이런 문서 나갔었죠. 뭐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제 올해 야수의 본을 깨워라. 요걸 이제 저희 팀에서 모토로 좀 내세웠죠. 뭐 다들 어떤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원래 저희 그 펀드 펀드뿐만 아니고 저희 WM 직원분들이 타행은행 직원들에 비해 절대 뒤처지지 않거든요. 근데 뭐 정말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워낙 그간 많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많이 힘도 빠지시고 내가 옛날에 이랬었나? 라는 걸 잊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걸 한번 깨워보자는 의미에서 만들어 봤고요. 뭐 이건 문서 나간 내용이죠. 올해 많은 기업들이 지금 상장 예정이 돼 있습니다. 물론 모든 기업들이 다 성공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작년도 물론 상장을 많이 했죠. 그리고 성과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저희가 알만한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뭐 마켓컬리도 있죠. 쓱, 그죠? 소카도 있고 오아시스. 저희 대부분 아시는 기업들일 거예요. 그래서 올해도 물론 최근 국내 증시가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뭐 이 정도 유지만 되더라도 오히려 이런 쪽에 유망한 IPO 종목들에 돈이 몰리면서 뭐 최소한 예전에 IPO 종목들이 배신했던 것만큼 그렇게 실망감을 주지는 않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일부 있고요. 그렇죠. 이것도 문서 시행했던 건데요. 이렇게 많은 기업들, 기업 특징들이 있고, 뭐 예상 규모가, 물론 규모는 바뀔 수 있어요. 상장 예상 시기도 바뀔 수 있지만, 이렇게 많이 예정이 되어 있다. 물론 이거 말고도 저희가 모르는 기업들, 모른다기보다는 좀 소규모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도 계속 IPO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 날 그 각 공모주 펀드,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주요 공모주 펀드가 그 LG 에너지 솔루션을 얼마큼 배정을 받았냐라는 거를 저희가
문서로는 못 알려드렸고요. 근데 왜냐면 배정 비율이 좀 민감 문제이기 때문에 공식 문서로 나가기에는 조금 좀 곤란해서 제가 펀드 정보에 올려드리고 밴드통에도 게시를 드렸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제 하이힐드 펀드 있잖아요. 하이힐드 펀드는 우선 배정이 있기 때문에 딴 거 비해서 좀 높아요. 5.9, 5.9. 여기 흥국 공모주 하이힐드도 7.39죠. 근데 얘는 흥국은 6개월 확약 기간이 있어요. 락업. 이 확약 기간이라는 거는 이제 간혹 질문이 오셔서 그러는데 고객님이 펀드를 환매하는 거랑은 상관이 없고요. 이 펀드 내에서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종목을 3개월, 6개월 동안은 못 파는 거예요. 결국은 계속 들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3개월보다는 6개월 들고 있는다고 하면 그래 너 이 기업 그래도 6개월 동안 들고 있어야 되니까 배정을 좀 더 해줄게 하면서 조금 더 길죠. 물론 하이힐드하고 하이힐드 이외에는 비중 차이가 많이 나요. 뭐 예외도 있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BB 단기 공천은 1%대잖아. 이런 거 1%대. 근데 특이한 게 이 칸사스 스탠튼 채권 공모주 펀드가 있잖아요. 이게 물론 오늘부터는 신규가 안 돼요. 신규도 안 되고 얘는 입금도 오늘부터 막힙니다. 어제 뭐 미리 공지 드렸겠지만 얘가 6.7% 받았어요.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이 아시는 것처럼 이게 환매 수수료가 BNK나 칸사스는 환매 수수료가 없거든요. 그래서 영업점에서 어제 금액이 좀 많이 들었어요. 제가 오늘 솔직히 이걸 찍는 이유는 이 펀드 때문에 찍는 거예요. 이 펀드 때문에. 자, 어제 칸사스가 거의 농협만 저희만 해서 제가 파악하기로 한 60억 이상 들어왔거든요. 60억. 그렇죠? 딴 펀드 크게 뭐 변동이 없어요. 근데 이걸 왜 제가 말씀드린지는 좀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배정은 하이힐드는 일반 공모주 펀드에 비해서 좀 많이 받았다. 이게 배정 방식이 바뀐 것도 있고 또 뭐 공모주에 대한 그 하이힐드 채권을 유사한 또 위험한 채권이잖아요. 위험한 좀 오라지만 약간 딴 거보다 상당히 위험한 채권이기 때문에 그런 채권을 편입한 펀드들은 배정을 더 많이 해줬다. 그리고 확약 기간인가 있는데 확약 기간은 고객님이 펀드 환매하는 건 상관없이 그 해당 펀드가 이 종목을 이 기간 동안은 팔지 못하는 기간이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확대해서 이렇게 되죠. 예. 근데 이제 좀 뭐 많이 아실 거예요. 아시는 분도 아시는데 오히려 공모주 펀드를 지금 처음 이제 관심을 갖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받아 보면은 예,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꽤 있어요. 자, 그래서 대부분들이 물론 이제 공모주 펀드를 뭐 중기, 장기로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통상적으로 뭐 개인 청약도 마찬가지잖아요. 청약 받는 이유가 내가 정말 LG 에너지 솔루션을 LG 엔솔을 장기적으로 정말 좋은 기업이라서 한 5년 뭐 2년 3년 들고 갈래 이렇게 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그거보다는 일단 상장일 날 아니면 상장일 다음 날 보통 따상 그러죠. 상장일 따상이 되는 거를 그냥 그것만 누리고 환매를 할래 또는 따상이 됐으니까 그 다음날 한번 상한가 하지 않겠냐. 그래서 한 뭐 2, 3일 정도 들고 가야지 하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내가 진짜 따상만 27날 따상이면은 160%거든요. 수익률이. 공모가 대비해서. 내가 160%의 이익, 따상이 됐을 경우입니다. 160%의 이익을 보고 나오고 싶다고 했을 때 이 펀드는 언제까지 들어가야 되냐? 그거 그림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보통 저희가 파는 공모주는 그 아까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준 시간은 거의 웬만하면 5시고, 코스닥 벤처 같은 경우만 주식이 있으니까 뭐 3시 반이고요. 나머지는 다 5시인데 거의 대부분이 이영업이에요. 이영업일. 그쵸? 이영업일. 이 이스트 공모주 올스타만 3영업이에요. 얘는 이제 어차피 재간접이라서 이 안에 다른 공모주들이 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가 더 걸리는 거고, 자, 대부분은 2영업이에요. 자, 2영업일이라는 이야기는 아시겠지만 오늘 신규를 하면 내일 매입이 잡히는 구조잖아요.
자, 그러면은 1월 27일 날 LG 엔솔이 상장을 해요. 그럼 이날 막 거래가 되면서 종가가 나오겠죠? 이 종가는 그 다음날 아침 기준 가격에 반영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실제로 이 따상에 따상 100% 된다는 거 아니에요. 따상 효과를 보려면은 이날 기준가 28일 날 기준가 적용을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최소한 이 영업일자리는 26일 날까지 신규를 하셔서 요 날까지 매입이 잡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해하셨죠? 근데 이거 말고 이스트프링 구모주 올스타처럼 3영업일자리는 이날 신규를 해야지 이게 1영업일, 2영업일, 3영업일 이날 매입이 잡히잖아요. 매입 잡히고 나서 이날 종가가 반영된 기준 가격, 그렇죠? 이렇게 반영되는 거예요. 일반 주식형이랑 매입은 똑같아요. 다시 정리해 말씀드리면은 이 상장되기 전까지 매입이 잡혀야 하니 이 2영업일자리는 26일 날 신규를 해서 27일 날 매입이 잡히면은 그날 이제 펀드가 사져 있는 거잖아요. 사져 있어야지 상장되고 그날 종가에 반영받은 28일 날 기준 가격으로 평가금이 올라갈 거고요. 그 다음에 3영업일자리는 하루 더 빨리 해야 될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 표에 보시는 것처럼 BNK나 물론 끝났어요. 이미요. 어제 종료됐잖아요. BNK나 칸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부터 판매 준비가 되기 때문에 어제까지 신규 또는 칸스 같은 경우 입금까지 하셨어야 되고요. 그렇죠? 요 개념 아마 이해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저희가 또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자, 매입은 뭐 25, 26일에 한다 쳐요. 근데 나 27일 날 그냥 따상 28일은 모르겠고 28일은 뭐 오를 건지 안 오를 건지 잘 모르겠고 27일 날은 최소한 시장에서 따상이라 보니 이게 따상이라고 치자. 그러면은 난 따상만 먹고 나올래 라고 했는 분들은 환매를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럼 27일 날 환매를 해야 되냐 28일 날 환매를 해야 되냐? 그럼 이미 늦죠. 자, 왜냐하면은 이 또 펀드라는 거 종목이 어차피 개별 종목 27일 날 뭐 장중에 매도돼요. 매도되죠. 근데 펀드는 그게 아니고 아시는 것처럼 뭐 국내 펀드니까 뭐 주식형도 환매하면 이영업이 걸리고 하잖아요. 근데 요건 채권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통상적으로 3영업일이 많아요. 3영업일. 이스트는 이제 하루 더 걸리죠. 4영업일, 3영업일. 그렇죠? 그럼 3영업일이 걸린다고 쳤을 때 내가 이날 따상을 먹고 나오려면은 환매를 언제 하셔야 되냐? 3영업일짜리예요. 3영업일. 보통 공모 3영업이니까 그러면은 수요일 날 환매 신청을 하셔야 돼요. 1영업일, 2영업일, 3영업일이죠. 자, 3영업일 기준가는 1월 27일 LG 엔솔의 종가가 반영이 된 거잖아요. 그럼 그때 3영업일 기준가 적용을 받으려면은 최소한 3영업일짜리 펀드는 수요일 날 환매를 쳐야 돼요. 자, 근데 아까 만약에 말씀드린 것처럼 26일 날 신규는 계좌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못 하죠. 그래서 미리 따상만 하시려면 최소한 26일 날까지는 또 매입이 잡혀야 되니까 뭐 이번 주나 최소한 뭐 다음 주 월요일 정도까지는 신규를 하셔야 돼요. 맘 편하게 이번 주 하시는 게 맞아요. 이번 주 하시고 26일이죠. 26일 날 환매 신청을 해야지 28일 금요일 날 기준가 적용을 받아서 따상이 될 거고, 만약에 근데 또 이런 분도 있을 거잖아요. 27일 날 보니까 뭐 이날도 따상 가고 보통 따상 가면 그 다음 날도 상한가 가니까 28일도 상한가 갈 거야. 난 그럼 두 개 다 먹고 싶어. 그러면은 물론 이제 2월 달이 구정이잖아요. 구정이긴 하지만 구정이 없다 치면은 뭐 2월 1일이 월요일에 칠게요. 그러면은 이날 효과를 다 보고 싶으면 환매를 이때 하셔야 되겠죠. 왜? 1영업일, 2영업일, 이게 3영업이잖아요. 그럼 이것까지 반영된 종가가
2월 1일 3영일, 날짜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다음 영업일 3영업일 날 적용이 되다 보니 1월 27일 날 환매 신청하셔야지, 만약에 1월 28일 상한가를 예상하는 분들은 1월 27일 날 환매를 하셔야지 그 두 가지 효과를 다 볼 수 있고요. 근데 물론 1월 28일 날 종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환매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원래 펀드가 그렇잖아요. 가격을 예상하면서는 못하기 때문에, 가격 알고는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그래서 아까 요 앞에 그림에서 매입은 이제 상장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26일까지 매입은 하셔야 되지만, 실제 이 효과만 보고 나오시려는 분들은 26일 날 신규를 하시면 늦어요. 왜냐면 최소한 26일 또 환매를 해야지 27일 날 따상이 돼서 가정했을 때 따상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가, 아까 칸사스 말씀드렸잖아요. 자, 칸사스가 원래 배정은 6점 몇 프로였죠? 잠깐만요. 칸사스가 6.17 배정을 받았어요. 여기 있네요. 죄송합니다. 여기 있군요. 자, 6.17 배정을 받았고, 공모주 KTB 하이힐드는 5.9, 흥국공무 7.39를 받았어요. 그렇죠? 많이 받았죠. 자, 근데 어제 저녁에 운영사 전화해서 파악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최초 배정받은 거 대비해서 지금 배정률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되나요? 물어보니, 일단 KTB는 0.6 정도 준 5.3, 흥국공무사 하이힐드는 7.39에서 6.3, 1%포인트 정도 떨어졌죠. 그리고 칸사스는 무려 6%에서 거의 3%까지 떨어진 거예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펀드 규모 때문에 그래요. 펀드 규모하고 돈이 들어오는 유입량 때문에. 자, 어제 칸사스 탄탄 공모주 농협만 해도 60억 이상 들어왔고요. 대신증권에 30억 들어왔고요. 이거 말고 기타 다 합쳐서 140억 정도 들어왔어요. 그럼 총 합치면 원래 120억에 140억 들어온 거지. 그럼 260억 정도 되겠죠? 뭐 이 이상 될 거예요. 자, 120억이 6% 받았으니까 260억에 똑같이 6% 받았으면 반 정도 줄겠죠. 그래도 2.7이 된 거고요. 나머지 펀드들도 이만큼은 아니지만 다시 돈이 들어왔어요. 이미요. 들어오다 보니 이 배정 비율이 줄죠. 근데 줄는 게 이거보다 적게 줄죠. 왜냐하면 펀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제 칸사스를 하신 분들이 6%를 보고 들어오신 분들은, 물론 이제 저한테 전화 문의하신 분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게 금액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왜? 이 펀드 환매 수수료가 없어요. 이게 시장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거든요. 장점이지만 펀드에는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규모 작은 펀드에다가 배정은 많이 받았어요. 근데 환매 수수료가 없다 보니 시장에서 단기로 들어오신 분들이 이해가 약간 몰린 거예요. 제가 어제 파악해오는 증권은 PB 쪽에서 많이 들어왔대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칸사스가 오늘부터 자기는 돈을 안 받겠다고 한 거고요. 저희도 오늘부터는 입금 난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처음에 고객한테 6%하고 이렇게 안내하신, 현재 배정은 받았지만 분명히 돈이 들어오면은 배정이 준다고는 이게 아마 설명하셨을 거예요. 근데 줄 거고, 칸사스 이 이상은 안 줄 거예요. 거의 언저리에서 왔다 할 겁니다. 더 이상 이제 신규나 입금을 안 받을 거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다른 펀드들이 규모가 아무리 크지만 예상컨대 이런 환매 수수료 없는 펀드는 이제 판매가 안 될 거잖아요. 그러면은 얘 말고 시장에서 배정 많이 받은 거 뭐 있지 하고 찾는 것 같아요. 그럼 결국은 요런 펀드들이거든요. 물론 이거 말고도 시장에 하이힐드 펀드 받은 게 많아요. 에스던 공모주라 많은데, 어제 저희가 파는 거 기준으로, 그리고 시장에서 규모가 큰 거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요런 펀드가 있는데, 이 펀드들도 개인 청약이 끝났잖아요. 그럼 다시 돈 돌려받죠. 그런 금액들이, 야, 나 청약했는데 돈을 막 못 받았네, 청약. 그럼 우리 펀드 한번 들어가 볼까? 자, 어떤 거 들어가지? 하면은 대부분의 은행 결정이나 증권사 참고에서도 비중이 높은 거를 말씀드릴 거예요. 1%짜 이런 것보다. 그러면은 결국 여기에도 돈이 조금씩 몰리면서 요 비중이 조금씩 줄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더라도, 그럼 만약에 이 현재 어제 저녁 기준으로
예상 수익률 한번 계산 한번 해봤어요. 근데 이거 확정은 아니죠. 왜냐하면 얘가 비중이 또 줄게 되면은 전체를 다 줄 거니까요. 그래서 27일 날 따상이 됐을 때 이 어제 기준으로 수익률 계산해 보니 8점 이거 그날 하루 당일이에요. 따상이 반영된 것만. 따상 160% 수익률이잖아요. 8.5, 8.5, 10.1, 4.4. 자, 근데 요 세 개 펀드는 요 세 개 펀드죠. 요거는 환매 수수료가 있죠. 환매하려면은. 그래서 환매 수수료 제외하면은 2.5, 2.5, 3.0 이렇게. 근데 얘는 칸사스는 뭐 일단 현재 2.7이 유지된 거의 뭐 이 수준에서 한다 치면 물 조금은 낮아질 수 있어요. 왜냐면은 뭐 자동이체가 들어온 거면 이런 거면 일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건 저희가 막을 수가 없어요. 뭐 저희뿐만 아니고. 그럼 4.4잖아요. 그쵸? 그럼 얘는 그대로 환매수로 4.4 없으니까 4.4. 근데 여기에 저 선치가 있거든요. KTB는 0.8, 흥국공모주 0.5, 칸사스 0.5잖아요. 그럼 선치까지 그 감안하면은 KTB는 1.7, 흥국공모주 2.5, 칸사스는 3.9 이렇게 됩니다. 물론 요 배정 비율이 이제 오늘도 아마 바뀌겠죠. 얘는 뭐 거의 유지하겠지만 이 펀드는 돈이 들어오게 되면 좀 더 낮아지죠. 그러면 수익률도 전체적으로는 조금 떨어집니다. 단 요거는 LG 엔솔만 가정했을 때예요. LG 엔솔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에 대한 수익률은 변동이 없다 가정했을 때입니다.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또 한 거 생각해 볼게. 물론 LG 엔솔을 가지고 만 보시고 들어오지 않겠죠. 근데 공모주는 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IPO가 여러 가지 또 예정이 돼 있고, 또 공모주 펀드 안에는 이미 작년에 공모를 받은 종목들도 많아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그 종목들이 지금 많이 빠져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KTB 펀드 볼게요. 이제 곧 끝날 건데요. 카카오뱅크, 롯데렌탈, 크래프톤, 카카오페이, 저희가 많이 들은 것만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롯데렌탈, 카카오페이 얘들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그럼 지금 이 펀드는 물론 저희가 뭐 저가 매수는 아니지만 이런 종목들도 향후에 상승이 되면은 이런 종목들의 상승 여력도 볼 수 있고요. 더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IPO에 청할 거잖아요. 이 종목도 수혜를 볼 수 있고, 또 LG 엔솔이 뭐 상장하고는 조금 좀 오르겠죠. 오르겠지만 분명히 계속 오르진 않고 또 어느 정도는 좀 가격 조정을 받으면서 갈 거잖아요. 그러면서 결국 올라가니 이런 효과가 다 총합이 되면서 그 조금은 시각을 너무 LG 엔솔만 볼 것이 아니고 여기는 다른 종목들까지 수혜를 본다면은 공모주 펀드를 너무 단기적으로 생각하시는 거, 물론 단기로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근데 이미 단기로 하기에는 조금 늦었고요. 뭐 물론 아까 요 앞에 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환매수 떼고 이정 수익 먹을래. 근데 이게 수익은 확정이 아니니까 물론 이거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뭘 하셔도 되는데 그거보다는 그냥 우리가 조금은 좀 호흡을 많이 길게까지는 아니에요. 공모주는 많이 길게 갈 필요 없어요. 그래도 지금 시장이 전반적으로 시장이 안 좋잖아요. 뭐 안 좋다 편이 좀 그렇긴 하지만 조금 시기가 전반적인 종목들, 특히 여기 있는 종목들, 요런 뭐 카뱅이라든 카카오 관련 종목들이 안 좋고 하다 보니 이거의 가격 상승 여력이라든가 추후에 들어온 IPO의 해제도 같이 보려면은 호흡을 조금만 좀 길게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뭐 요 내용도 그렇지만 실은 이 칸사스가 배정비로 떨어지고 향후에 다른 펀드들도 금액이 들어오면 따라 배정비가 떨어질 수 있다. 뭐 그 내용이랑 그다음에 따상 기대하면서 하려면은 최소한 3개월짜리는 26일 날 환매가 들어가야 되고 그러려면 당연히 그 전에 신규가 돼서 신규 돈 입금이 돼서 매입이 잡혀야 되겠죠. 그렇죠? 뭐 그런 부분 좀 설명을 드리려고 이걸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문서도 나갔으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 보시고요. 예, 그 질문 있으시면은 뭐 전화 메모 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아침 출근 잘 하시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어제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좀 눈이 와가지고 길이 좀 미끄럽더라고요. 저도 조심해서 출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